네, 홍삼, 녹용, 흑염소 등등 좋다 해서 먹어봤지만 뭐 돈만 달리고 딱히 잘 모르겠던데 예,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은 없나? 그렇다면 백진삼은 어떨까요?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음만하지 말고. 이게 한약 맛이 좀 나면서도 이게 어린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달콤하기도 해. 사실 저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고요. 다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3박스까지 세 박스. 네,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향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도 없으니까 네. 첫 번째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와 대전의 경기. 대전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전이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대전 관계자들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겨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징조 같은 건데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위기 때 버티는 힘. 사실 제주가 슈팅 수도 많았었고 뭐 대전 입장에서 위기가 될 만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버티는 힘. 그리고 승부처에서 꼭 골이 들어가요. 제가 아직 전송은 하지 않았지만 대전이 올 시즌 85분 이후의 득점이 5골입니다. 총 득점 수가 9골이니까 후반 골도 6골이나 되고요. 그 중에다 85분이니까 승부처 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대전이 올 시즌. 그게 사실 강팀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전이 경기력이 상당히 좀 아쉬운 듯하지만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사실 작년도 포항이 그때마다 승점을 쌓아놨기 때문에 후반기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스플릿까지 가고 그 기세가 코리아컵 우승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항 느낌이네. 네. 네. 대전이 올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대전은 작년 포함보다 다른 게 뭐냐? 스쿼드가 훨씬 두텁다는 거예요. 예, 뭐 베스트 11이냐 뭐 모르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업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드디어 정재희까지 터졌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는 정재희가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원맨쇼로 골 넣었죠.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플랜 A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지금 최건주 윤도영이 선발이고 이제 후반에 지금 김인균 못 뛰고 있지만 정재희 김인균 들어가서 경기를 매조지짓겠다는 게 기본적인 플랜인데 정재희가 터지지 않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구택도 사실 나쁘지 않았었고요. 김현욱, 이준규 뭐 이런 선수 들어가면서 후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대전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전은 또 주민규 선수 저는 약간 좀 신기했던 게 주민규 선수 되게 느리잖아요. 난 그 수루 패스 들어갔는데 제주 센터백이 다 못 쫓아가가지고 못 막은 게 저는 되게 옛날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시랑 카카랑 달렸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예. 챔스겠네. 아니요. 엘클라시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랑 했는데 근데 카카가 달렸는데 메시가 못 쫓아갔어. 완전 단독이었는데 약간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느린 선수가 아닌데 왜 못 쫓아갔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장면에서 주민규의 침착한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 선제골 시즌 5호 골을 기록을 했고요. 서진수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얻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후반에 정재희 선수가 물론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그 전까지 과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접는 동작이 너무 좋았어요. 네, 득점을 하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고요. 작년에 정재희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승골이 5골인가? 그리고 추가 시간에 넣은 골이 6골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특히 잘했었죠. 네, 4경기 연속 결승골을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정재희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고요. 마지막에 이준규 선수의 골까지 터졌습니다. 윤도영이 좋아하는 모습. 윤도영이 내심 되게 이 마음을 썼나 봐. 이준규가 1년 형이죠? 형인데 형이 잘 경기 못 뛰고 그러다 보니까 성심당 빵 도핑. 이준규까지 터지면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황새 입장에서. 그렇죠. 네. 사실 이준규 선수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워낙 이민성 감독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둘이 케미가 잘 맞았는데 부상 때문에 못 뛰다가 올해 좀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고 뛸 자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황석원 감독이 굉장히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10번처럼 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득점까지 해주면서 옵션이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대전은 그런 상황이고 제주는 사실 이날 이창민 선수 복귀를 했었고 에반드로 선수 에반드로 데뷔했죠. 선수 데뷔를 했었는데 네. 이창민 선수는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 하버리그에서 뛰다가 갑자기 감각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죠. 좋은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네. 뭐 이창민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에반드로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봤습니다. 저도. 에반드로 선수가 아마도 조금 더 적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거를 가진 게 몇 장면이 조금 보였었어요. 네. 이게 저는 용병 처음에 온 용병 외인 죄송합니다. 외인을 평가할 때 다 적극성은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뭔가 얘가 뭐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조차도 안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에반드로는 전자 쪽에 가까워서 괜찮네. 근데 반면에 이날 출전하지 않은 데닐손은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에반드로와 이창민이 조금 더 적응을 하면 조금 더 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날 경기 한정으로는 좀 아쉬웠죠. 공격진까지는 그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잘 가더라도 마무리가 안 되는 그게 사실 남길 감독 시절부터 제주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아까 대전이 굴절골 행운의 골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시도를 하니까 굴절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는 이 슈팅 수는 사실 허수에 가깝고 거의 이 기회가 와도 슈팅을 안 합니다. 맞아요. 자꾸 측면에 내주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마인드에 저는 어떤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씻어내야지 지금 그래서 더더욱 에반드로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때리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제주는 결정력도 결정력이었지만 슛을 좀 아끼는 느낌. 그러니까 좀 과감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재희도 때렸으니까 굴절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슛을 때려야지. 사실 개막전 경기력 그 2라운드 때까지 경기력 봤을 때 지금 이 위치에 있을 팀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지금 이렇게까지 못 따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일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학범슨 자체가 이렇게까지 올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10위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3월 A매치 휴식기 때는 좀 많이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기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답답해요. 지난 시즌에 있었던 답답함이 올해도 이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또 견고한 느낌도 아니어서 제주는 많은 전문가들도 저희도 비슷한 생각이고 현장 나가서 관계자들 얘기에 들어봐도 제주가 올해는 조금 작년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날 경기 한번 KOM 한번 꼽아볼까요? 여러분 누가 정재희, 밥신, 주민.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좋았던 선수 이날도 저는 강윤성이었어요. 강윤성 선수가 제주의 막강 중원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하창래도 좋았어. 하창래도 좋았어요. 와, 거의 철벽이었어 이날. 와, 척추가 좋으니까 확실히 팀이 밥신이 많다. 그럼 밥신으로 하겠습니다. 밥신. 다음 경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대구와 안양전. 안양의 딸깍이 오랜만에 빛을 발휘했습니다. 대파에서 딸깍의 도시, 딸깍의 팀 대구를 상대로 안양이 딸깍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개막전 승리 이후에 3연패에 빠지면서 안양이 쉽지 않겠네. 1부 리그의 템포에 잘 못 따라가네. 마무리도 안 되고 수비도 불안하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라고 봤을 때는 안양이 이 뭐 강등 1순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투쟁심이나 이런 어떤 단단함 같은 걸 많이 좀 보여줬어요. 좀 라인업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원에 리영직 선수가 일단 벤치로 빠지고 최기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그리고 이 김동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강지훈 선수가 우선 선발로 투입이 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세진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됐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정우재 선수가 살짝 근육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2경기 연속 장성원 선수가 왼쪽 백으로 좀 나섰습니다. 초반부터 대구가 뭐 괜찮은 상황이 조금 있었지만 19분 너무 일찍 선제골을 내줍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골키퍼죠. 영국의 가십지가 많이 쓰는 뭐 호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최현우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축구팬 한 명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구 골키퍼 문제가 어제 오늘이냐고 하겠지만 좋았을 땐 또 좋거든요. 그때 되면 또 잊혀지지만
어김없이 이날도 또 오승훈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고요. 이 실점 장면 외에 그 한 10분 뒤일 거예요. 전반 30분에도 마테우스의 스루 패스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오승훈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 골문 비고 달려 나옵니다. 근데 태클을 하는데 그냥 공이 빠져나가요. 그 이후에 뭐 크로스하고 그 상황이 결국 득점은 내지 않았지만 또 실점을 할 뻔한, 그러니까 이 전반 선제 실점 때문에 멘탈이 흔들린 건지 아니면 지금 폼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실력인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골문이 좀 불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구는 뭐 세징야, 뭐 라마스, 뭐 지금 총 동원해서 특히 에드가 선수가 후반에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정력이 확실히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 많이 떨어졌어요. 그 무엇보다 빠따 힘이 완전히 줄어든 것 같아요. 헤더는 그대로 좀 쫙쫙 나가는데 이 빠따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결정력 차이에서 조금 밀리면서 결국은 대구가 승리하지 못하는. 대구가 골키퍼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규모의 돈으로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오승훈 업그레이드 버전의 골키퍼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어쨌든 대구도 인지하고 있었던 리스크가 좀 온 거라 그 부분이 박찬현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 세징야 비중 줄어들고 라마스 비중 올라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구가 특징이 이 중거리 슛이 많아요. 그 말은 라마스나 뭐 오늘 이날도 김진혁이나 뭐 저 요신호나 때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뭐 안 때리는 것도 낫겠지만 박스 그 반대말로는 박스 안에서의 찬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 박스 안에 들어가는 선수, 특히 뭐 그 역할을 해야 될 정재상은 사실 득점과는 사실 지금은 거리가 먼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징야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번 달 들어서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전 0대0 비겼죠. 그날 그랬죠. 대전전 1대2로 졌을 때 그때도 세징야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도 초반에 두 경기에 비해서는 세징야 영향력도 줄어든 게 그렇죠. 말씀하신 게 세징야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전술 바뀐 전술 하에서 세징야의 어떤 영향력이 좀 줄어든 건지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이 될 만한 지점에 놓였다. 뭐 아직 너무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또 뭐 3백 그런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초반에 흐름을 못한 거는 사실로 좀 보여지고 뭐 안양은 못다가 아니더라도 뭐 득점을 할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굉장한 큰 효과. 마테우스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마테우스가 확실히 발끝 그 스루패스 몇 장면을 봤을 때도 천재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유병 감독이 의도적으로 좀 뒷공간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백 쓰는 팀보다는 4백 쓰는 팀이 뒷공간이 좀 약하기 마련인데 박진영 선수 있는 쪽을 계속해서 노리면서 기회를 살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 대목. 시찬이 형 최고. 네, 대목이고 그리고 이 뭐 토마스 선수도 초반에 좋았지만 뭔가 이 케미 때문인지 이날은 김영찬 선수를 일단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했어요. 김영찬과 이창용의 조합 거의 뭐 6탄 방어 마지막에는 뭐 결국 PK까지 갈 뻔했지만 VAR로 정정이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무실점으로 이경규 사위가 잘 막아내면서 김영찬의 활약도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왼쪽에서도 곧잘 하더라고요. 네, 안양은 야구만 잘해주면 되는데 야구가 전지훈련 때 상당히 괜찮아갖고 기대를 했다는데 확실히 실전과 연습은 좀 다른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지금 연패에 빠지면서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완전히 좀 꺾인 모습인데 경기는 어쨌든 주도하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마무리가 좀 문제입니다. 이 마무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세징야가 영향력이 조금 라마스가 훨씬 더 조금 이 팀의 무게추를 갖고 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앞선에서 물론 정재상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해도 아쉬웠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스트라이커는 그래도 골인데 그렇죠. 대구는 어쨌든 이 결정력이 좀 해결이 돼야 일단은 조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 같고 안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5경기에서 2승 이 정도면은 초반 뭐 나쁘지 않은 승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예요, 남자 깔끔해. 2승 3패. 2승 3패. 네. 어쨌든 뭐 승점 6점 정도면 저는 뭐 경기당 1점 이상을 딴 거니까요. 네. 안양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장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살아나려면 저는 하루빨리 정치인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라마스는 자기 움직임으로 수비에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징야에게 집중 마크가 되는데 정치인은 수비를 달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들어오면 조금 더 세징야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KOM 한번 같이 보죠. 뽑아
보면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MOM은 김영찬이다. 누가 어떤 분이 바로 올리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김다솔로 하겠습니다. 김다솔. 김다솔. 왜냐하면 골키퍼 차이가 승점을 갈랐다고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김영찬이 맞네. 김영찬도 많아. 김영찬으로 하시죠. 김영찬으로 하겠습니다. 저 정도인데 김영찬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찬으로 네. 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강원과 서울전입니다. 자, 후반 18분 터진 조영욱의 결승골로 서울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는 좀 지루했어요. 네, 예, 지루했었습니다. 예. 양팀 모두 그냥 후방 빌드업만 하고 막상 결정적인 장면을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훨씬 심했던 팀은 강원이었죠. 예. 강원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방에서 빌드업 형태는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게 잘 됩니다. 역시 공격이에요. 역시 공격에서는 사실 어쨌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아무리 짜여진 게 있어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크고 또 이상원 선수의 부진도 좀 크고 강원은 계속해서 답답한 양상의 경기가 좀 정용 감독이 이날 후반에 가브리엘 선수 통해서 이제 우당탕탕 탱크쇼를 한번 또 하려고 했었는데 야잔이 그걸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안 통해 야잔한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던 양상의 경기가 반복이 됐고요. 서울도 사실 좀 결정적인 찬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조영욱 선수의 이광현 선수의 실수에 이은 한 방으로 이광현 선수 사실 이 실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올해 특히 좋았죠. 네, 이후에 있었던 선방도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 많은데 어쨌든 이 한 차례 실수, 뭐 정경원 감독 역시 뭐 이 정도는 뭐 용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차례 실수가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서울이 사실 이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가속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승리를 했고 서울 지금 3경기 무실점이에요. 무실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야잔 김주성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야잔은 제가 볼 때 지난 몇 년간 K리그 최고 영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서울은 지금 수비 자체는 워낙 좋아서 역시 결국에는 마무리거든요. 둑스. 근데 이날 둑스 안 나왔죠? 안 나왔고 루카스도 좀 아쉬운 부분 보였었고 이 실수가 아니면 지금 서울이 골을 못 넣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김기동 감독이 승리하고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술적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그 김기동 감독의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전방 압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4경기와 비교했을 때도 과감하게 더 강도 높게 강원의 어떤 빌드업을 아마 막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게 이 득점 장면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강원이 잘 풀어나온 케이스도 있고 아니 막힌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핑퐁핑퐁을 하다가 이광현 선수가 이제 실수가 나온 걸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의 노림수가 어느 정도는 그죠? 압박으로 먹혔다. 그 수비에서는 야잔을 풀백으로 자리에 놓으면서 빌드업을 할 때는 상대의 측면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거기서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창기자 얘기한 대로 많은 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잘 먹혀들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강원의 공격은 이날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유효슛이 하나, 그것도 이상원 선수의 그 유효슛 하나였는데 그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뭐 두 선수의 김주성과 야잔의 개인 능력도 있지만 플러스 어떤 포백의 안정감을 가져가서 이제 승점 3점을 지키겠다는 김기동 감독의 어떤 노림수가 좀 먹혀들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둑수 선수에게는 기회가 안 온 겁니다. 굳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둑수를 넣어서 이 어떤 틀을 바꾸긴 싫어서 결국은 조영욱과 링가드를 끝까지 남겨놓으면서 거의 두 선수는 뭐 마라톤 하듯이 동아 마라톤 하듯이 거의 끝까지 압박하다가 거의 경기를 끝낼 정도로 지난 두 경기 때 잘 안 나왔던 거를 두 선수가 사실성인 해주면서 팀이 한 골 차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황도현 선수의 평가 많이 하시는데 저는 KOM 황도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이날 조영욱 선수에게 어시스트한 거 포함해서 키패스가 3개였고 인터셉트가 4개 팀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 말은 위에서도 잘했고 중원에서 압박할 때도 잘했다. 황도현의 에너지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황도현인가 또 누가 쓰느냐에 또 다른데 이날은 또 이승모라 섰거든요. 이승모 역시도 좀 숨통이 트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활동량이나 에너지가 있는 선수여서 그 점인 김기동 감독이 좀 원하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정성원 선수는 사실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윙어 썼다가 중미 썼다가 윙어 썼다 중미 썼다가 수미 썼다 이렇게 바꾸지라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봤을 때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고요한이에요. 고요한. 최용수 감독이 고요한 썼듯이 김기동 감독도 정성원을 고요한처럼 지금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정성을 잘 놔둬서 거기서 뭔가 해결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정성원도 꼭 필요한 선수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황도현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서울이 삼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서 정성원 선수 영입하고 했던 거였는데 황도현 선수가 의외의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도 좋았죠.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K리그도 굉장히 빡빡한 리그가 되면서 역시 에너지 레벨에 주는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좀 더 각광을 갖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뭐 에너지 레벨이 더욱더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잖아요. 황도현 선수는 계속해서 좀 주목할 만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황도현 22세 지금 됩니다. 그게 또 사기라는 또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강원은 뭐 심인하 선수가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 사실 홈발을 좀 잘 누린 팀이었는데 이날은 좀 아쉽게 잘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에요. 한 방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해줄 선수도 또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전술적으로 앞으로 막 무게를 굉장히 쏠려서 우당탕탕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지난번 전북전도 승리하긴 했지만 그거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장면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날 경기 역시 그 한 번의 슈팅만으로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전체적인 공격 짜임새가 좀 너무 아쉬운데 정용 감독이 또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호마리오 선수가 돌아오면은 이제 그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가 포인트인데 사실 마리오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팀 내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병을 뭐 새로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열흘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거의 열흘. 이제 뭐 들어와서 이제 뭐 비자 받고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거의 뭐 쉽지가 않아요. 남은 기간에 또 FA 미아 선수들 중에 누가 데려올 수 있냐? 사실 또 그 선수들 적응하고 또 하는데 하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강원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이 무엇보다 개막전 대구전에서 드러났듯이 이 스위칭도 많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에너지가 괜찮은 경기가 이제 포항전이라던가 이런 경기가 괜찮았는데 이날은 또 대구전처럼 그 에너지 싸움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또 보완을 할지가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민아 선수는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여유가 이날 있어. 좀 공도 잘 차고 일단 스피드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KOM 한번 좀 뽑아주시죠. 황도현. 저희는 황도현을 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맨날 야잔해야 돼. 그렇지. 나는 한번 꼽아봤어. 맞아요. 사실은 야잔인데 야잔 없으면은 큰일 나요. 리버풀에 반다이크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 야잔. 저희는 황도현 하겠습니다. 야잔도 있네. 그래, 디폴트. 야잔은 늘 이 정도를 해주겠다는 걸 기본값 하고 가야 돼. 맞아요. 야잔이 안 다치기를 아마 김민동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 경기 역시도 지금 많은 말을 좀 낳고 있는 대이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만 루안의 데뷔골, 에릭의 데뷔골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야, 수원 FC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너무 컨셉을 잘 잡고 온 것 같아. 내 느낌엔. 난 무조건 깔고 들어갑니다. 이날의 KOM은 이지솔. 또 한 번 이지솔. 노랑머리 이지솔은 다른 거의 선수입니다. 라모스다. 다른 선수입니다. 소임식 진짜로 컨셉을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울산을 잡는 법에 대해서 확실히 김은중 감독이 잘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역습할 때 여러분 그냥 안데르손 있으니까 역습 잘하네 그게 아니야. 나는 김은중 감독이 확실히 준비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앞에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 그 다음 동작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연결해주고 다시 빠져들어가고 연결해주고 다시 빠져들어가고. 근데 여기에 울산이 어쨌든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했다. 주사이아인. 전반에 너무 고생했어 울산이. 사실 그때 골을 조금 더 한 골이 더 넣었으면은 수협 NFC가 좀 달아날 수 좀 있었던 상황이었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루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슈팅 장면 보고 좀 괜찮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기술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기술자? 그러니까 10번 그런 선수들을 기술자라고 하는데 루안 선수가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데르손이 사실 좀 답답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키패스 찔러도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 쟤는 늦네. 루안은. 그러니까 작년에 세징야였는데 올해 이제 라마스가 들어온 거지. 그런 느낌인 거죠. 루안 확실히 클래스 있음. 맞아요. 통통 개막전 데뷔전에서도 통통 튀었는데 이날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근데 확실히 울산은 울산이
이더라고요. 보야니치의 공백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맨시티 데브라이너 공백 때 느낌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선수들로 충분히 골도 만들 수 있고 우당탕탕 되는데 그게 다 좀 2%가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좀 깔끔한 패스가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걸 보야니치가 좀 많이 해줬다. 좀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경기. 근데 여기도 루안처럼 에릭 선수가 교체 투입해서 데뷔전 데뷔골. 네, 데뷔골을 넣었죠. 그 장면도 상당히 저는 난이도가 높은 슛이라고 봤습니다. 뭐 루빅손의 패스도 좋았지만 그 우당탕탕 상황에서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밀어서 파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대로 뛰면서 감각적으로 공을 좀 돌려놓으면서 데뷔전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브라질 1부 리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브라질 선수는 대부분 3부 리그예요. 예. 2부도 별로 없어요. 1부예요, 1부. 그러니까 예. 확실히 클래스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요. 예. 저기서 저렇게 차 넣을 수 있는 K리그 용병, K리그 선수가 몇 명 있을까 싶으면 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조금 인상적인 그런 좀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판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근데 제가 또 심판 분위기 또 물어보면 중간에 그 서명관 선수의 경고를 취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서명관한테 경고를 내밀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 온필드를 하고 나서 경고를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고승범이랑 서명관을 오인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되면은 규정상으로는 고승범에게 가서 경고를 준다거나 이렇게 오인을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경고를 취소한다? 사실 서명관 선수가 원래는 또 퇴장이었습니다. 전반에 앞서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두장 퇴장을 일단 주고 나서 뭐 이 온필드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경고를 준 것도 실수고 그리고 오인한 것도 실수고 그리고 취소한 것도 지금 심판들 얘기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이 심판 지금 이 주심에 대해서는 뭔가 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굉장히 그거는 좀 초보적인 실수네요. 네. 그리고 그 울산의 득점이 취소된 장면, 뭐 루빅손의 파울이라고 한 장면도 지금 뭐 의견이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네. 그것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경기였어요. 그쵸. 그게 장면이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그 결정적으로 경기 끝나고 이 평가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나중에 평가를 해서 알려주겠다라는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다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지금 그러니까 그날 주심이 했던 행동은 다 정심이다. 다 옳았다라고 이미 언론 인터뷰를 얘기해갖고 그것 역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소위원을 통해서 평가를 내려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분이 이미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져 버린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심이 나와도 이제 오심 아니었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 인터뷰 스포츠 뉴스 인터뷰가 있는데 보시면 하나같이 다 이 맞는 판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 빨리 지금 심판위원장도 뽑아야죠. 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난리래요. 안에 배정도 그렇고요. 지금 평가관이 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사람도 없고 지금 네. 어떤 사후 뭐 징계를 내릴 사람도 없고 다음 배정도 문제고 지금 거의 주먹구구 아마추어처럼 지금 심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요런 어떤 오심 같은 비슷한 사건들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네. 저희가 심판 기사를 뭐 여러 차례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뭐 특집으로 쓰기도 썼죠. 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연맹이 다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건 어쨌든 프로축구 연맹인데 지금 협회로 가고 나서 더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저는 심판 관련돼서는 적어도 K리그 관장하는 심판에 관해서는 연맹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울산으로서는 뭐 아쉬운 결과, 손해프시로선 네. 아주 귀중한 승점 1점. 끝나고 이제 김은중 감독이 2주간 휴식을 취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날 경기를 봐서는 그 기대가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힘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KOM 한번 뽑아주시죠. 누가 있을까? 창 기자는 이지솔. 저 이지솔이요. 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루안도 있구나. 루안도 있고. 에릭도 괜찮았고 임팩트가 있었고 이지솔. 이지솔 머리 때문에 그런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 마지막에 공격 올라간 거 보셨어요? 이제는 뭐 아니 이지솔 선수가 여유가 생겼어. 사실 실수가 좀 있는 선수예요. 매 경기 한두 차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를 잘하고도 그 실수 한두 개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 빌드업이 썩 좋지 않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수원 FC 가고 난 뒤로는 실수도 안 나오죠. 빌드업도 좋죠. 김은중 감독이 확실히 수비수 잘 만집니다. 사실 이현용 지금 뭐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최규백 선수는 많은 관계자들이 거의 끝났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당히 잘했거든요. 올해는 이지솔이 그 역할인데 본인도 뭐 사실 은퇴도 생각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안 될 경우. 네. 주 각오가 느껴질 정도의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또 할머니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염색을 했다는 그런.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잘 보이는 머리가 아닌가. 네, 네. KOM은 저희는 이지솔로 네. 골랐습니다. 삼경기. 이 경기 역시 제가 다녀왔던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아니 사실 경기 전만 놓고 보면은 이 포획 감독이 딱 그 얘기했어요. 상대는 2주를 준비했고 우리는 1시간을 준비했다라는 말로 이날 경기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전북이 어쨌든 시드니 원정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뭐 시드니 원정은 뭐 워낙 거리로 악명이 높고 또 시차도 있고 날씨도 이날 추웠단 말이에요. 박태하 감독이 우리한테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호재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하지만 포항 역시 악재가 있었던 게 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훈련에서 준익료, 홍윤상, 백성동, 이동희가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도 벤치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조상혁, 강현재, 이창우, 김동진, 강민준, 한현서. 나 김동진만 알아. 네. 나 몰라. 그 정도로 신인급 선수가 꽉 채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경우. 그러니까 양팀 모두 리스크를 안 했고 양팀 모두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초반에 포항이 좋았습니다. 예. 김인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빨딱 섰다. 그렇죠. 엄청 잘해. 난 후반에 왜 교체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최근에 봤던 김인성 선수 중에 제일 좋았던 몸 상태가 아니었나. 김인성을 중심으로 뭐 공격을 풀어 나갔다가 전북이 골을 넣었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게 저랑 사석에서도 얘기하시고 했던 게 골을 시원하게 먹으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골이 다 이상하게 먹는다는 거야. 찔끔찔끔. 이 포획 감독 같은 경우 제가 경기 전에 어쨌든 실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점 장면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장면에서 문제가 나면 이 특정 장면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빨리 고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아요. 이날 전진 선수 득점 장면, 그다음에 박재영 선수 득점 장면 보면은 포항 수비가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 조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포항이 힘들겠다 했는데 이태석 선수의 후반 5분 진짜 말 그대로 이 빨랫줄 같은 슈팅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였죠. 3분 뒤인가 2분 뒤에 퇴장 나왔죠. 네, 한국에서 퇴장으로 경기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네. 사실 막판 기류만 놓고 보면은 전북이 만약에 포항이 정상 멤버로 다 나갔다 그러면은 사실 뒤집힐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직전 경기에 이제 시드니 전에서 2대4 역전패를 당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항도 마지막 어쨌든 뭐 동점골까지 넣었지만 마무리 이 뒤집을 정도로 작년 같은 힘이 아직까지는 없고 전북은 뒤집히지 않고 막은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양 팀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전반 30분 동안 전북이 연속으로 2골을 넣은 게 2022년 7월 인천전 이후로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거의 2년 6개월 만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전반에 먼저 2골을 넣고 막판에 김성민 선수 동점골로 전주 홈에서 2대2로 비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에선 한 번도 없었어요. 전반 30분 동안 2골을 넣은 게 한 번도 없었고 반면에 포항이 전반 30분 내에 2골을 먼저 실점한 거는 더 오래됐습니다. 2022년 2월 김천전입니다. 예, 그때 막 조규성이 있고 막 그랬을 텐데 두 팀 모두 다 한 3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전북도 사실 되게 어려운 기회를 잘 잡았고 사실 흐름을 잘 탄 건데 그날 인천전에서 2대2로 비겼던 그 경기랑 똑같이 2대2로 또 비긴 거고 포항은 그나마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날 만약에 졌으면은 거의 더비. 예, 거의 더 데미지가 저는 복구 불능의 데미지가 됐을 수 있다고 좀 봤는데 그래도 2골을 따라잡으면서 그나마 박태하 감독이 좀 한숨을 돌렸다 이런 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획 감독이 경기 끝나고 그 판정에 대해서 좀 교체에 대해서 좀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포획 감독이 물어봤던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멈추면 교체는 당연히 될 수가 있죠. 네. 당연히 될 수가 있는데 뭐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포획 감독이 그 말이 포인트예요. 내가 외국인이나 이런 거
라는 말이 사실 저는 되게 이거는 좀 워딩이 센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전북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경기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장면이 몇 개 있었대요. 그 전에 이게 쌓여서 네. 나한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을 만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랬다라고. 그래서 어쩐지 이 장면 하나 가지고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래? 그리고 심지어 그 교체가 안 돼서 실점을 했었더라면은 뭐 큰 문제가 됐겠지만 뭐 경고를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있지만 사실 경기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교체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정도까지 워딩이 세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체가 김영빈이랑 보아탱이 서 있었어요. 교체 곧 들어갈 것처럼 서 있었는데 원래는 좀 뒤로 좀 빠져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체 체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획 감독은 한국형 퇴장 당하기 전에 두 선수를 좀 투입하려고 그렇죠. 준비시켰는데 네.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VAR도 지금 체킹해야 되고 체킹을 해야 되고 아직 교체 카드에 사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심판진 의견으로는 두 선수를 투입할 수는 없지 않냐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한 템포가 넘어갔던 거고 근데 포획 감독은 거기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한국형 퇴장으로 인한 항의는 아니었고 오케이 알았으니까 지금 빨리 투입해라. 그런데 심판진은 아직 절차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심판이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체킹이 끝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대기심이 좀 언급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두 선수가 한번 경기가 멈춘 다음에 들어가게 된 그래서 제가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포획 감독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을 만한 그쵸? 좀 네.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북은 봐봐요. 옛날에 전북이었으면 지금 최소한 고영준, 양현준, 뭐 지금 양민혁 지금 나가 있는 엄지성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3명 정도 지금 전북에서 뛰고 있었다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예전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어쨌든 전북 뭐 연패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역시 뭐 지지 않으면서 뭐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상황이 됐는데 두 팀이 또 반등해야 리그가 재밌거든요. 네. 예, 빨리 좀 그런 모습들이 그렸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는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팀 모두 웃기에는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과정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차인 선수는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타박 쪽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좀 받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국영 선수는 찾아보니까 커리어 첫 번째 퇴장이더라고요. 예. 아 진짜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나 보다. 뭐 그런 여러모로 그 선수가 경고도 많이 원래 없어요. 이 뭐 태클 실력 첫 퇴장이에요? 네, 첫 퇴장입니다. K리그 와서 뭐 저기 중동이나 일본 기록까지 안 찾아봤는데 근데 뭐 그 장면 자체는 저는 좀 빼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요걸 좀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 KO에 한번 뽑아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김태현 선수. 김태현. 네. 네. 김태현 선수 꼽고 싶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활발한 공격력을 보였던. 네. 저는 이태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태석, 좌우 풀백이네요. 전반 그 2실점에 사실 관여를 했었죠. 어쨌거나 자책골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걸 분노의 중거리 슛 한 방으로 그래도 좀 추격의 발판을 놨다고 해서 저는 이태석 선수를 좀 골랐고요. 포항은 조상혁 선수가 좀 등장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적극성도 있고 저 골도 넣고 작년에도 ACL에서 젊은 선수 넣어서 좀 반등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대로 하지 않을까. 좋던데 포항 오른쪽 풀백 13번 강민준 선수. 네. 그 선수가 나가는 패스가 되게 공격적이더라고요. 그 하프타임에 신강훈이랑 교체된 거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강상윤 잘했어요. 강상윤 잘했습니다. 저는 김태현 선수가 이날 김태현, 이태석 풀백들이 상당히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태석 얘기 많이 하시네요. 이태석은 진짜 스텝업했어요. 네, 지금 그 마지막에 그냥 치달로 끝까지 달려가지고 크로스 올렸던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태석 선수가 많은 분들이 뭐 왼발만 좋다 하는데 그리고 뭐 체격도 안 좋고 그게 아니라 몸을 굉장히 잘 써요. 사실 플레이 보면요 몸싸움 잘 안 밀리고 그리고 운동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김천과 광주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유일하게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같은데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상당히 볼거리는 많지 않았던 그런 좀 지루한 양상의 좀 경기였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 광주는 ACL 120분 치르고 와서 저도 못 봤어요 이 경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이제 주전 절반은 그래도 기용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했는데 확실히 에너지가 좀 떨어져 보였고요. 근데 광주가 컨셉인지 몰라도 올해 유독 무승부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비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 역시도 이동경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잘 안 풀리는 경기를 하면서 이 득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물론 후반에 뭐 김대원 선수 기회도 있었는데 뭐 김경민 선수의 선방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양팀 모두 다 좀 원치 않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아마 광주 쪽이 조금 더 슬며시 웃지 않을까? 그럼요. 그 혈투를 치르고 들어와서 네. 상대가 심지어 김천입니다. 네. K리그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팀 중 하나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어쨌든 광주의 뎁스가 상당히 약하다고 볼 때 네. 휴식도 크게 취하지 못하고 또 원정길에 오른 상황에서 무승부까지 거뒀다는 건 광주 입장에서 좀 남는 장사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김천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감독이 좀 아쉬워할 만한 홈 개막전이었고 여러모로 그러네요. 파울도 별로 없었네. 좀 몰아치는 경기 양상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김천도 활로를 뚫지 못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KOM 한번 여러분 큰 뭐 얘기할 거는 아주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또 할 얘기가 많겠죠. 그 전에는 저희가 뭐 이동경 얘기 많이 했으니까 광주 얘기랑 자 누굴 저는 안 봐서 뽑으십니까? 몰라요. 김경민도 좋았는데 김경민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민. 가마차기도 몸을 날 선방하고 아니요, 만 기자는 봤고 저는 전 봤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현장에서 전북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봤습니다. 광주 레전드 조빈. 김경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으로 하겠고 지금 오후 4시에 이 ACL 8강 조추첨을 합니다. 일단 광주의 뭐 조빈 가수님은 또 대표로 가 있는데 가장 바라는 건 일단 아릴랄만 피하자인 것 같아요. 구단은 여러 이유가 있는 게 아릴랄은 경기가 하루 먼저예요. 25일인가 26일에 하루 먼저 하고 사실상 좀 개막전 성격 모여서 치르는 대회 개막전 성격이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근데 뭐 아릴랄 피한다고 해서 뭐 만만한 팀이 있냐?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광주의 이름값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이번에 AFC 챔피언스리그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광주 컨텐츠는 없었어요. 광주가 이기더라도 뭐 다른 일본 쪽, 뭐 다른 중국 쪽 특집 뭐 스탯 뭐 컨텐츠 올렸는데 광주는 거의 무시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넘겼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